경남도민과 가장 가까운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6일 지방선거 당선인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경남 지역 선거에서 가장 박빙의 승부를 펼쳐 도민들의 새벽까지 잠 못 들게 했던 선거가 있었죠. 바로 0.47%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도 교육감 선거인데요. 그날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곧바로 교육청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당선인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거 이후에 바로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고 계셔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예, 이제 교육감이 바뀌지 않고 기존의 교육감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어야 했고요. 지금은 지역을 다니면서 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 또 뭐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그 노력을 지금 지역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시면서 첫 3선 경남 교육감이란 타이틀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선 소감이 더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예, 삼선 교육감, 경남 최초로 만들어진 삼선 교육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과 유권자들께서 삼선에 대한 한 사람에게 10년 이상의 권력을 맡긴다는 것이 가지는 어떤 거부감 또는 뭐 역기능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고 해서 저로서는 가장 힘든 선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그런 교육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힘든 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앞서 제가 새벽까지 잠 못 들게 한 선거가 바로 경남 교육감 선거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감님께서는 그날 밤 뭐 선거 결과를 계속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일찍 주무셨습니까?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네. 당사자는 뭐 더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저도 한숨도 못 잤고요. 그러나 이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역시 선거도 개표도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각 지역별로 개표율과 득표율 네. 그것을 100%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표차가 로 이긴다 진다라는 데 대한 예측을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기기는 하겠다는 그런 믿음은 있었고요. 네. 그러나 새벽까지 이렇게 제가 이기지 못하고 계속 개표가 이어지는 바람에 네.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말씀해 주셨지만 득표율이 굉장히 근소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 꽤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결과도 역시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당선인이란 입장에서는 표를 주지 않은 어떤 반대의 입장에 계신 도민들의 마음까지 좀 헤아리고 좀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각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표 99%가 되고도 당선 도장을 못 받은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요. 저는 뭐 그것이 오로지 경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네. 오직 경남 교육을 위해서 제가 더 혼신을 다하는 것으로 지지 안 하셨던 분들의 마음까지도 제가 나중에 충분히 그분들에게도 호응을 받는 경남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경남에서 탄생한 첫 삼선 교육감이 되신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4년간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또 새롭게 추진할 교육 정책도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평가 그리고 제가 했던 일 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손볼 것 그리고 추진해 나갈 것 보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반출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지난 8년간에 더 얹어서 앞으로의 4년은 제가 내세웠던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인 작업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좀 더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일, 그리고 미래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갖추게 하는 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제가 나아가야 될 앞으로의 4년에 대한 다각도의 그 노력, 그리고 챙겨야 될 것 하나하나를 챙기겠습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삼성교육감으로서 해야 될 무게감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러나 이제는 뭐 다시 교육감을 할 수는 없는 이제 삼선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거를 의식해서 했다면 이제는 선거하고 관계없이 작지만 소중한 것 하나하나를 챙기는 것까지도 교육감이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네.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어떤 걸 좀 그렇습니다.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톡톡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톡톡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이 축적한 데이터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거기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톡톡이라는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입니다. 네. 2022년 올해로 국가교육과정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 새롭게 바뀌는 국가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의 개별성을 발현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학급에서 학생들 숫자가 많고 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아이들의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것을 착안해서 2018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 아이톡톡, 인공지능의 도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눈으로 보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에듀테크, 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고 거기에 바탕에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함으로 해서 네. 모든 아이들이 제각각의 영역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두가 1등이 되는 네. 그런 미래지향적인 경남교육을 아이톡톡을 통해서 제대로 자리 잡게 하고 싶은 욕심이 1번 공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는 아이톡톡을 통한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이것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미래 교육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은 낯설고 좀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제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40만 명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모두에게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었다. 산업화 시대에 생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것을 모든 아이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한 줄로 세워서 등수를 매겼던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라면 이제는 여러 줄을 세워서 제각각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잘하게 만들도록 하면서 이제는 여러 줄 모두가 1등이 되는 교육. 네. 그것이 바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인공지능과 선생님이 함께 노력해서 그 아이들의 잘하는 점, 못하는 점, 어디 쪽으로 이 아이가 나아가게 하면 더 장기를 잘 발휘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한 것을 이제 성장의 과정과 맞추어서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을 네. 학습 방법을 제공하면서 개별성을 더욱더 발현해 나가는 이런 네. 것입니다. 40만 명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면서 모두가 1등이 되는 그런 네. 경남교육
이것이 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뭐 세계적으로 교육 선진국들이 다 나아가는 방향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교육 과정도 새롭게 올해 바뀌어지는 것이 학생들의 개별성 발현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경남이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앞서서 이런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모두가 1등이 되는 경남 교육. 들어보니까 고개가 참 끄덕여지는데 사실 선거 기간 내내 이와는 별개로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력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뭐 좀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뭐 이게 짧게 요약한다면 저는 우선은 학력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국민적인 또는 도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나오는 성적 이것이 학력인가라는 어떤 좁은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넓게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좀 더 또 폭넓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역량을 네. 가르치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좁은 개념에서부터 넓은 개념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좁은 성적에 갇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성적도 소중한 가치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점에서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논란은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정도를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면서 생기는 기초학력의 부족 문제 네. 또는 학력 격차의 문제 이런 것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코로나가 생기거나 또는 과거에 우리가 IMF를 겪었거나 또는 뭐 전쟁을 겪거나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초학력이 부족해지고 또 학력 격차가 생기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네. 물론 거기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 기초학력을 좀 더 탄탄하게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되고 교육청이 해야 될 소중한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갖추기 위한 이 노력은 교육청과 학교가 옛날보다 더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우리들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나치게 성적이라는 것에 갇혀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부터는 사회가 이 학력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굉장히 공감 갑니다. 자, 어쨌든 이 학력 문제가 대두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슈토크에 출연하셔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3년을 보낸 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되찾는 4년이 시작돼야 할 건데요. 코로나19 회복기의 경남 교육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손해보는 기간만큼이 어쩔 수 없는 그냥 손해가 되는데요. 저는 코로나가 와서 미래 교육을 좀 더 앞당기고 첨단 에듀테크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온라인으로 수업이 되고 또는 학교라는 그 공간이 아니고 마을도 경상남도 전체가 학교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 생태계가 확장되고 선생님들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어른들이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개념의 확장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미래 교육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을 더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방금 말씀 주신 어떤 그 기초 학력이나 학력 격차의 문제는
문제도 있지만 심리 정서적인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통계나 이런 수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잃어버린 우리 교육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회복. 이제는 이 부분에 교육청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교육청은 학생과 또 학부모를 보듬기도 하지만 교사와 또 교육행정직도 두루 살펴야 합니다. 지난 8년은 학교 행정과 교육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셨는데 앞으로 4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교직원들이 좀 더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자꾸 이제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자꾸 많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네.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까지 더 얹으면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대면 수업도 해야 되고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고 우리 교직원들이 더 많이 힘들어진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는 참 많이 미안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교직원들의 삶의 질, 복지 이런 것까지도 챙기면서 교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교직원들에게 미안했던 이 과정을 좀 더 복구하는 것도 남은 4년 동안 교육감이 해야 될 소중한 역할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교직원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겠네요. 자, 이번 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색깔이 어느 정도 당락을 결정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교육은 또 별개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만큼 교육 정책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이제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이념 대결로 가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이 최근에 와서는 남북 분단에다가 동서 갈등에 거기에 세대 갈등, 남녀 성별에 대한 갈등까지도 막 생기고 하면서 저는 갈등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데 대한 우려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 교육 정책이 보수, 중도, 진보 이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선거 과정에서 생겼던 갈등 요소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함께 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어깨 겹고 나아가는 그런 경남 교육이 되도록 제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도민들께 전하실 말씀 그리고 당선인의 각오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선거가 끝났습니다. 남은 4년 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서 또 통합의 경남 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경남의 아이들, 오직 경남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이 이번까지 3선 임기를 마치면요, 12년을 꼬박 경남도 교육감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2014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박종훈 교육감 교육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또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가슴 벅찬 사실이 앞으로 4년 뒤 20살 사회초년생의 밝고 또 희망찬 미래로 확인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